네, 중노위의 최근 주요 판정 내 분석에 있어서 이제 고용관계 종료 후에 구제 이익에 대해서 이 사례를 소개하고 평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금년 2월 8일 날 판정을 한 사건이고요. 이제 근로자는 2020년 4월 2일 사용자로부터 2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2020년 6월 1일 그 정직 기간이 종료되자 연차 이급 휴가를 사용한 뒤에 6월 23일 날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용자가 2020년 4월 2일 행한 그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부당 정직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이미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이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해서 그 해고 등의 정당성에 관해 다투던 중에 뭐 정년에 도달하거나 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이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이게 종료되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구제이익이 없는 것인가, 즉 소외이익이 없는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그 관련 규정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증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것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0조를 보시면 30조는 노동위원회는 신문을 끝낸 다음에 이 부당해고 등이 성립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판정을 하면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립니다. 즉 우리가 이제 보통 인용이라고 하죠, 그렇죠? 구제 신청의 인용. 그 다음에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면 이제 그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항을 생략하고 3항을 보겠습니다. 이제 3항 노동위원회는 그 제1항에 따른 구제 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위 금전보상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하는 목적은 원직복직이 이제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금전보상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이 금년 5월 18일 날 신설되어서 이번 달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사항은 노동위원회는 그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또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말하자면 구제 신청의 목적이 그 달성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각하를 시킬 것이 아니라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중노위 판정이 대법원 판례에 영향을 미치고 대법원 판례가 입법화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그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이제 근로를 제공했다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단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정 요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 이전에 이제 이미 다른 사건에서 이 중노위 판정이 대법원 판례를 이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이전이죠. 이제 그것은 판정 요지를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2020년 4월 2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이제 2020년 6월 23일 날 사직해서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이제 2020년 6월
초심 진호위에 정직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죠. 그런데 이것은 그 근로 정직 처분 이후 3개월 이내인 제척 기간 내에 이제 시간 맞추어서 그렇죠? 법에 따라서 그 노동위원회에 정직 구제 신청을 했다. 그 제척 기간 내에 구제 신청을 했다. 두 번째, 이제 이 사건 회사 인사위원회 의결 내용 통지서에 보면은 정직의 법적 효과는 정직의 효과해서 정직의 시기는 2020년 4월 2일부터이고 정직 기간 중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직이 부당하다면 그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정직 기간 동안에 정직이 부당하다면 정직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정직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세 번째, 이 사건 근로자가 그 2020년 6월 23일 자진 퇴사했다고 해서 이 정직이 부당하다면 받았어야 될 그 임금, 즉 정직 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러한 점. 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즉 임금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과 별개로 그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 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 소송을 통해서 그 부당 정직으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명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즉 노동위원회에 의한 그 부당해고 구제 명령 제도의 취지를 우리가 그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이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그렇죠. 법원 문턱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사소송과 별개로 그 중노위를 거쳐서 이제 그 신속 간이한 구제 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정의에 부합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여전히 그 소의 이익이 있다. 즉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한다. 이것이 판정 요지입니다. 이제 평석을 이 사례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그 이제 기각한 그 중노위의 그 재심 판정에 대해서 그 소를 제기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그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그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해고 기간 중에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은 이 법원에 의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제 그러나 법원은 판례를 변경을 해서 그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중노위에 구제 신청하는 소의 이익을 구제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는 소송 절차의 번잡성, 또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변호사 비용이 많이 좀 내렸다고 하지만 그 그 법원에 의한 소송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듭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 절차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즉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부당해고 구제 명령제도의 취지에 이제 부합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법원의 이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그 이제 어떤 법리에 따라서 2020년 2월 20일 이제 그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노위의 판정에 따라서 대법원은 그동안에 이제 뭐 진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제 거친 거죠. 근데 대법원은 이 중노위의 그 어떤 판정의 법리를 수용을 해서 2020년 2월 20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전에 요 전 페이지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중노위 과정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다고 해도 그 구제 이익이 있다, 소외 이익이 있다, 이제라는 입장인 거죠. 따라서 이제 아직 계속 설명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노위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판정 이전에는 각하해 왔습니다. 구제 신청 각하해 왔는데 이 변경된 판례에 의해서 노동위원회도 이제 일관되게 본안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노위가 각하를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소외 이익이 있다고 보아서 이것이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서 대법원 판례를 변경을 시켰고 그것이 이제 입법화가 되어서 근로기준법 개정에까지 이르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노동위원회도 중노위도 이제 일관되게 이러한 즉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이 소외 이익이 있다고 보아서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다는 거죠. 부당해고 등의 정당성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